네, 원피스 패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드레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원피스란 단어를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래 위가 하나로 이어진 거고, 일단 우리가 원피스는 원피스뿐만이 아니라 옷에 이렇게 외곽 실루엣을 나타내는 실루엣의 이름 명칭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옷도 다양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은 우리가 원피스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같이 공부하면서 실루엣의 명칭 정도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전개를 해 나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 책에서 보면은 이것도 패턴 책이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게, 비교를 하면 이해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원피스는 이렇게 패턴이 앞판도 두 개, 뒷판도 두 개 이렇게 나눠진 경우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스커트 자락은 이렇게 겹친 이 표현이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허리선의 절개선이 없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됐지만 세로선의 절개선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패턴이 분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허리선의 절개선이 없는 스타일이 있고, 허리선의 절개선이 있는 경우는 보통 제 허리선의 절개선이 있거나 허리선이 아래로 로우 웨이스트로 내려가거나 하이 웨이스트로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하나하나씩 영상에서 공부를 할 텐데, 우선은 우리가 원피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 전개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원피스는 우리가 원피스 원형이란 단어는 좀 안 쓰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토르소 원형이란 단어는 있고 그 영상도 있잖아요. 이렇게 토르소 원형, 몸통, 엉덩이 선까지 있는 몸통 원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원형은 허리선에서 무릎 아래 한 10cm 정도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원피스, 그러니까 스커트 원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원피스는 보면은 토르소 더하기 스커트 원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피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하고 하의를 연결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가 겹치니까 그 부분은 빼면은 토르소의 엉덩이 길이에서 스커트 아랫자락 부분을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원피스 원형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릎 아래 길이까지 하고 나서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르소 원형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패턴을 분리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트 이동 방법을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다트 매니퓰레이션 영상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트를 이동하는 거는 우리가 패턴 전개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통 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은 다트 이동을 기초에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다트 이동은 기초가 아니라 다양한 다트 디자인을 전개하는 아주 고급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토르소도 보면은 패턴을 나누는 방법이 패널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피스를 나누는 방법이 아몰로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방법, 이게 기초 우리 패턴이 가슴 다트에서 이동이 된 거고요. 이것도 보통 그 다음에 가슴 다트에서 어깨선으로도 이동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원형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어디든지 이동을 해서 패턴을 이렇게 패널로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크게는 앞판 2개, 뒷판 2개, 3개, 4개 얼마든지 전개가 가능한 거니까, 기본 원형 공부를 하고 났으면 다트 이동법 공부를 하고 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선 이렇게 겹쳐서 그리지만은 우리가 패턴을 그릴 때는 분리되게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고, 이거 막 룰렛으로 하는 건 좋은 방법 아니에요. 패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폭이 더 커지기도 하고 패턴이 나눠지기도 하기 때문에 앞판 뒷판 피스를 적어도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패턴이 이렇게 전개가 됐을 때 이것도 그 토르소나 스커트나 제가 옆선 그릴 때 힙커브자 꼭 이렇게 반대로 눕혀서 해라, 이 곡선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곡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위가 엉덩이가 있고 허벅지 살이 있기 때문에 가장 볼륨 있게 그려야 되는 부분은 여기고, 허리 부분은 슬림하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날씬한 실루엣을 그릴 수 있다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피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단지 원피스는 길이감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체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허리가 긴 체형, 보통 허리가 길면 조금 다리가 짧은 그런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몸에 피트 됐을 때 더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허리가 길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요. 디자인에선 폭이 넓은 경우, 그런 경우에 허리가 이렇게 처져서 무겁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피스의 허리선은 한 1에서 1.5 정도 위로 전체적으로 다 올려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허리에 절개선이 있거나 절개선을 없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선이 생길 경우에도 똑같이 다 나란히 1.5 정도 이렇게 올려준다. 1에서 1.5 더 많이 올리면은 약간 또 허리선이 여기 벌써 굵어지기 때문에 슬림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하이 웨이스트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와 폭이 넓은 실루엣 한번 볼까요? 이렇게 프린세스 라인, 여기에서 프린세스 실루엣하고 우리가 패턴에서의 프린세스 스타일 라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같은 폭이 길이도 같은데 시각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평면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 요것도 보면은 제가 좌우를 조금 다르게 해놨는데 이렇게 허리선을 맞춰보면은 요거는 허리선을 올리지 않은 느낌이고요. 이건 허리선을 올린 느낌이고, 그래서 체형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내가 허리가 긴 체형이다 그랬을 때는 더 이 아래쪽에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다리가 좀 짧아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선을 놓고 보면 차이가 나죠. 그래서 허리선을 올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으면은 이게 원피스 제도하는 거에 기본적인 이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전개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폭을 넓히는 걸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도식에서 보면은 똑같은 라인에서 폭만 넓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평면으로 넓혀 놨기 때문에 이거는 실루엣이 이뻐지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게 소재에 따라서 아니면은 문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개를 많이 한다고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문양이 복잡할 때 전개를 많이 하면은 그거는 시간적으로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랑 항상 소재랑 같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폭이 넓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허리 다트가 있는데 허리 다트를 봉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조금 벙벙하게 되겠죠. 실루엣적으로 이쁘지는 않지만 옷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가슴 다트를 조금 강조해서 해놓은 건데, 사실은 이게 옆선에 있기 때문에 앞선 부분에서는 이 정도밖에는 안 보이기는 하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앞뒤에 허리 다트만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허리가 넉넉하지는 않은 느낌이거든요. 옆면에서 보면 옆면이 붕 뜨는 느낌이 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런 느낌이고, 뒤에 이렇게 허리선을 풀어놨다고 해서 넉넉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우리 토르소 원형에서 깎았던 거 그 느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실루엣이 된다. 이쁘진 않지만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허리선에서 넓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소매선, 진동선부터 폭을 넓히고 여기 다트선 없애면 정말 넉넉한 옷의 원피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꽃무늬가 굉장히 있다든지 그런 원형 그 패턴에서는 절개선이 많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뒤에도 없애주고 통이 넓어졌기 때문에 허리선 그 뒷중심선도 통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건 넓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실루엣들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실루엣 명칭이 있죠. 트라페즈 실루엣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L라인 실루엣이라고 얘기해서 요거는 우리가 스커트가 L라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커트가 L라인인 거는 허리선부터 퍼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L라인 실루엣이다, 트라페즈라고 하면은 어깨선부터 이렇게 통으로 커지는 실루엣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트가 사선으로 있는 경우에는 요 다트 분량을 딱 접게 되면은 옆선이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패턴지를 위로 올리는 거죠. 패턴 시접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옆선 시접 연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옆선은 특별한 디자인이 아닐 경우에는 직선으로 쭉 내려주면은 인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천은 곡선미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해야지 봉제할 때 순조롭게 봉제를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폭을 더 넓힐 수 있느냐? 폭은 더 넓힐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이 지면은 봉제할 때 이게 벌써 시접에서 너무 모자라서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엔 가볍게 브랜드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렇게만 해도 옷은 돼요. 그런데 이거에 이제 살펴보면은 소재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이렇게 옆으로만 펼쳤기 때문에 여기에 주름이 많이 지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도 지금 그 앞부분에 다트 분량을 풀을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다트가 있는 느낌하고 풀른 느낌하고 옆선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거죠. 여기만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원단에 따라서 원단이 좀 뻣뻣한 경우에는 이 정도 넓혔을 때 이렇게 펼쳐지는 그야말로 스커트가 L라인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보통 정도 되면 이렇게 주름이 생길 거고, 완전히 소프트하고 얇은 소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 전개를 할 때는 소재가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조금 좋은 작업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폭이 넓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평면으로 놓고 아무리 이쁘게 선을 고른다고 해도 인체가 보면은 이게 지금 인체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패턴을 펼쳐놓고 동그랗게 이쁘게 재단을 해도 입고 나면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 같은 거 직각자도 괜찮고요. 바닥에다 세워놓고 똑같은 위치를 쭉 이렇게 찍어가면서 패턴 수정을 하면은 요거를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곡자를 가지고 최소한 원만한 곡선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요즘은 요 단을 똑같이 맞추는 그 경향이 조금 없으니까 요즘으로 하는 스타일로 해보자면은 이렇게 일자로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앞은 짧고 옆이 길어지는 이런 디자인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허리선 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다 풀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이 들리는 경우는 이 다트조차도 필요가 없죠.
앞이 이렇게 들릴 건데 이건 앞 처짐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재미있는 디자인 많이 나오죠. 그냥 일직선으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각이지게 디자인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여기 어느 정도까지는 직선으로 가다가 앞선이랑 만나는 거. 앞부분을 본다면 지금 앞부분이 일자일 수도 있고 더 이렇게 앞으로 깎여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만 해도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진동 아래에서부터 쫙 퍼지는 그 실루엣을 우리가 텐트 실루엣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실루엣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원피스 같은 경우에 폭이 넓어졌을 때 우리가 올 방향을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가 지금 식서 방향이죠. 세비지 단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자라 폭이 넓어졌을 때 식서를 그 올 방향을 어떻게 놓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거는 내가 폭을 정할 때도 그 몇 인치 폭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디자인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폭에 따라서 하나에 다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품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기성복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원단이 들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그 원단이 그 솔리드 원단 문양이 없거나 그냥 한 단색으로 되어 있고 그 표면이 그냥 그 울퉁불퉁하거나 직조가 없는 느낌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를 바꿔서 재단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재단하면은 길이는 조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매가 없거나 여기에서 이제 칼라 재단을 하거나 아니면 안단 재단을 하는 경우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소매가 있을 때는 여기 부분을 최소한의 시접을 남겨놓고 이렇게 원단 쓸 수 있게 계산을 해서 여기에는 뭐 소매를 재단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두세 번 그 패턴을 배치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방향이 있거나 그 다음에 표면에 기모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손을 한번 싹 쓸어보면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반대로 올리면 거칠거칠한 거, 이거는 방향을 다 맞춰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빛이 통과되면서 울퉁불퉁 그 빛이 통과되는 양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문양이 있는 건 꽃이 뒤집어지거나 어떤 문양이 거꾸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재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폭이 넓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어스 재단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도 이렇게 45도 바이어스로 했을 때는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패턴에. 그래서 45도로 접어서 패턴 이렇게 여기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원단을 조금 줄여서 쓰려면은 이렇게 정바이어스가 아니라 반만 이렇게 접어서 하게 되면은 폭이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딘가에 절개선을 둬서 이거를 피스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원피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하나씩 우리 구체적으로 패턴 전개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